10페이지 정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현대어로 우선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어구풀이 해줄게요.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선왕성대, 태평성대랑 같은 말이에요. 태평성대에 논일고 싶습니다.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거든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거든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젖붙입니다. 그 꽃이 새 묶음이 피거든 그 꽃이 새 묶음이 피거든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지면 그 옷이 다 헐어지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우선 현대어로 읽고 나니까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는 알 수 있겠죠. 님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그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별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제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주제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어구풀이 해봅니다. 징하도라, 이거 징이여 도리여 라는 건데 악기 중에 쇠랑 돌이랑 같이 묶여 있어서 그 치는 악기 혹시 본 적 있어요? 전통 악기 중에? 본 적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과 돌 그런 걸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마 불렀을 거라고 추측하는 노래입니다. 징이여 도리여 당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계십니다. 뭐가 계신지 빠졌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임금님이 성군이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징이여 도리여 지금 성군이 훌륭하신 임금님이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훌륭하신 임금님 성군이 계십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그런 태평성대에 논일고 싶습니다. 인 거예요. 밑에 내용이랑 좀 다르죠? 밑에 내용은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에서는 태평성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앞에서도 봤던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에요? 네, 궁중소각으로 편입되면서 삽입되었을 것이다, 추가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옆에 구성에다가 내가 써놨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2연부터가 제대로 시 내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삭삭히 이거 바삭바삭한 새가 간을 새자예요. 간은 모래.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별은 동동에서도 나와서 별의 발음빛이라고 되어 있죠. 별은 벼랑입니다.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나난 같은 경우는 여음구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냥 밤도 아니고 군밤이야. 되라는 거는 그 수량 단위거든요. 요만한 그 바구니 속에 들어갈 만한 걸 한 대라 그래요. 그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 돋아서 싹이 난다면 유덕하신 님과 덕이 있는 우리 님과 여의다 이별하다는 거죠. 이별하고 싶습니다. 모래에다가 군밤을 심었어. 절대 그게 싹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님과 이별하겠다야. 화자는 진짜 님과 이별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표현상의 특징은
반어법. 거짓말이면 반어법이에요. 역설법도 가능해. 왜냐면 위에 있는 상황이랑 밑에 있는 상황이랑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상황, 모순되는 상황은 역설법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인 인식을 통해서 마지막 유덕하신 님을 여유와 와지다는 반어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이제 연꽃을 만들었어.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주하요이다. 접주라는 건 그 농사 짓는 방법 중에 접붙이기라는 게 있어요. 잘라진 부분을 이렇게 나무에 묶어가지고 붙여버리면 두 개가 연결돼서 이제 싹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연꽃을 새긴 다음에 그걸 바위 위에 또 접붙이기를 한다는 거야.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접붙이다 라는 말 안 쓰고 그냥 접주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접주합니다. 그 꽃이 삼동. 삼동은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나는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 혹시 기억해요? 새묶음이라고 해석했어요. 새묶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한겨울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 꽃이 한겨울에 피거든. 혹은 그 꽃이 새 묶음이 핀다면 그제서야 뭐 하겠다?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안 돼. 새 묶음이 피든 한겨울에 피든 절대 필 수 없어요. 무쇠로 철릭을 마라 라고 했는데 철릭은 옷의 한 종류예요. 무관들이 입던 관복을 철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그냥 철릭은 해석 안 하고 철릭을 마름질해서 라고 하든가 아니면 옷을 마름질해서 라고 그냥 풀어서 해석하든가 그건 너네 편한 대로 해도 됩니다. 무쇠로 옷을 마름질해서 재단한다는 얘기죠. 무쇠로 옷을 마름질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마름질한 다음에 이제 그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뭘로? 철사로 바느질을 한다는 거야.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진다면 그 옷이 다 헐어진다면 헐어지겠어요? 안 헐어지겠죠?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한 소, 큰 소예요. 음매하는 소.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다가 철수산에 놓습니다. 철수산은 수가 나무인데 나무가 뭘로 되어 있는 나무야? 철로 된 나무, 쇠로 만들어진 나무만 있는 그런 산에 놓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소가 철수산도 너네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철수산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의미만 알면 돼요. 얘는 그 소가 철로 된 풀.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철초를 먹으면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마지막 년은 앞에 서경별고에서 봤던 거라 빠르게 하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대 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반어법이랑 역설적인 표현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마지막 년에서 서리법.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끈도 안 끊어진다. 믿음도 안 끊어진다. 비유적시어 나타나 있습니다. 구슬은 뭘 의미합니까? 이별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질 수도 있어. 긴 끈이죠? 끈은 뭘 의미해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시어, 상징적시어 사용되고 있어요. 구슬은 이별 상황을 나타내주고 끈은 믿음을 나타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 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시행의 반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그 정도 찾으면 돼요, 얘들아. 이 시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2학년 문학교과서에 학습활동의 보기 정도로는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의미만 파악하면 되고 얘는 너무 쉽지.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넘어가서 만전춘별사 봅니다. 만전춘별사. 이것도 현대어로 그냥 우선 읽어줄게요. 그 다음에 어급풀이 하겠습니다. 현대어로 먼저 읽어주는 건 뭐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어급풀이 할 때 좀 편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안 써도 되니까 듣고 무슨 내용이구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주제가 뭐이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펴서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펴서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둔 오늘 밤 더디 새옷이라 더디 새옷이라.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복숭아꽃이 발하였구나. 복숭아꽃은 시름 없어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생각했는데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여겼었는데 어기던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리야 오리야 불쌍한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연못에 자려고 가느냐. 소가 연못이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남산에 자리를 펴서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고 누워. 남산에 자리 펴서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약든 가슴을 맞춥시다. 맞추어 봅시다. 아 님이시여 원대 평생에 이별할 줄 모릅시다. 까지 합니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1년부터 마지막 년까지 유기적으로 짜여있지가 않아요. 좀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 사랑 얘기라는 건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랑이 어떤 인과관계에서 매끄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질적인 노래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구풀이 볼게요.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 대나무 자리 요즘도 쓰죠. 여름에. 대나무 자리를 펴서 보아는 펴서 엄청 춥겠네.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펴서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펴서 그 위에서 님과 내가 얼어 죽더라도 얼어 죽을 망정. 정둔 오늘 밤 더디 새우를 정을 두었다는 건 정을 통하고 있는 함께 정을 나누고 있는 오늘 밤은 더디 새우시라 더디 새우시라.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님과 함께 정을 통하고 있는 오늘 밤이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연은 어떤 시조랑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함께 있는 밤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길었으면 좋겠어. 대조되는 하나 시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황진이 시조는 황진이는 거기서 어땠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거기는 혼자 있는 밤이 너무 길어서 그걸 잘라내고 싶어 했지. 여기는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연상을 해주잖아. 그러면 작품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라든가 출제 포인트 같은 거를 찾기도 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연.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이거는 경경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모습을 경경이라고 해요. 밑에 어구풀이가 있잖아. 그래서 근심에 쌓인 외로운 베갯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고침상이 고가 외로울 고자잖아. 외로운 침상, 침상이 베갯머리예요. 외로운 베갯머리. 왜? 경경. 잠이 오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때문이야? 보통 근심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잠이 오지 않는 외로운 베갯머리에 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잠이 오지 않는지도 짐작 가능하죠. 왜 잠을 못 자고 있어? 어떤 근심? 님과 이별해 있어요. 고, 외롭게 있다는 얘기니까 혼자 있다는 얘기야. 잠이 오지 않는 외로운 베갯머리에 어느 잠이 오겠느냐.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열어이니 도화 복숭아꽃이 발하였구나. 발 피었구나. 서쪽 창을 열어보니 복숭아꽃이 피었도다. 도화는 저 복숭아꽃은 시름 없어서 나는 시름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저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한다. 소춘풍하나다. 소 웃을 소자예요. 뭐? 춘풍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꽃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걸 보니까 저 꽃이 웃는 것처럼 화자는 느껴지나 봐. 그래서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넋이라도 님을 한대 년입경 여기더니 한대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 얘기 나올 때마다 한대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함께.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여다 지내다라 그랬죠. 지내는 경 모습을 여겼었는데 지내는 것으로 여겼었는데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여겼었는데 왜?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하자고 약속했으니까 넋이라도 같이 지낸다고 생각했었는데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여겼었는데 벽이다. 벽이다라는 단어도 앞에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었는지 기억해요? 정과정에서. 정과정에서 벽이다는 내가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우기다. 내가 잘못이 있다고 우기다. 또 하나는 약속을 어기다. 여기서는 어기다라고만 해석해야 돼요. 어기던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어겼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님이 어겼겠죠. 님과 함께 영혼이라도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던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너야 하면서 너에 대한 원망이 강하게 드러나네요. 오라 오라 아련 비오라. 오라 이거 오리예요. 꽥꽥하는 오리 있죠. 오리야 오리야. 아련한 뭐 불쌍한 비오리야. 비오리는 청둥오리 뭐 이런 식으로 오리도 종류가 있잖아. 그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리야 오리야 불쌍한 비오리야. 여울난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옳다. 소고 널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이거 선생님들마다 해석 갈립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 여울 나오고 소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오리라고 쓸까? 어쨌든 오리 있고요. 오리랑 여울, 소가 있는데 이 해석이 갈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은 소에 자러 올다 때문에 그 해석이 갈려요. 오다라는 걸 나는 가다로 해석합니다. 나는 가다로 해석할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오다라는 말은 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가다라고 해석해야 앞뒤 맥락이 자연스러워요. 오리야 오리야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려고 가느냐. 소가 얼면 여울도 좋다. 여울도 좋다. 오리는 누구? 님. 임이에요. 여울은 화자예요. 소는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자꾸 가느냐, 다른 여자에게 자려고 가느냐. 근데 다른 여자가 소가 얼었어. 소는 얘들아 연못같이 고여있는 물을 소라 그래요. 웅덩이. 그리고 여울은 흐르는 물이에요. 둘 다 물이기 때문에 오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소가 꽁꽁 얼었어. 그러면은 오리가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소가 거절한다면 여울은 여울도 좋다. 나는 좋아. 나도 좋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아와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이게 매끄러워지거든. 근데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건 내신에 직접 겪은 일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올다를 오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바뀌지 않니 이게? 이게 두 개가 바뀌고 해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꼭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오다라는 게 가다라는 거냐 오다라는 거냐 확인하고 여울이 화자이냐 다른 여자냐 이거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리야 오리야 불쌍한 비오리야. 여울을 어디 두고 소에 자려고 가느냐. 소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남산의 자리 보아 옥산을 베어 누워. 여기서는 좀 그 기상이 남달라요. 집을 하는데 이부자리, 베개 이런 것들은 뭐 산이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어. 남산의 자리를 보아 펴서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이불은 금수산이래요. 금수산이라는 그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사향이라는 건 페로몬 향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향각시를 안고 누워.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각시를 안고 누워. 남산에 자리를 펴서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약든 어떤 약? 사향. 그 사향이 든, 그 약이 든 가슴을 맞추어 봅시다. 맞추어 봅시다. 가슴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꼭 끌어안아야지 가슴이 서로 맞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이 작품은 남녀 상렬지사라고 판정돼서 진짜 없어질 뻔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소, 님이시여. 원대평생. 원대평생은 그냥 한평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딱히 해석하지 마시고요. 원대평생이라고 그대로 읽어주세요. 원대평생에 평생 동안에 여일 줄, 이별할 줄 모르고 싶습니다. 모릅시다.
주제는 결국 평생 동안 님과 함께하고 싶다.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님과 함께 꼭 붙어있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 주제는 임과의 영원한 사랑. 임과의 영원한 사랑.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연가, 사랑 얘기고요. 남녀 상열지사고 향락적이고 노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밤을 지새우자 이런 거 약간 향락적이고 노골적, 가슴을 서로 맞추어 보자 노골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락적, 노골적 성격 가지게 됩니다. 이거 가사가 아니라 고려가요의 특징이 뭐예요? 형식상 특징. 분연체, 후렴구, 그 다음 3은 뭐예요? 분연체는 확인 가능하죠? 후렴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렴구 없습니다. 3음보는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막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얘는 후렴구도 없고 3음보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불려졌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고려가요로 넣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성 특성에 너무나도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표현성의 특징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표현법부터, 밑에 표현법. 뭐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 오늘 밤? 오라는 게 아니라 새다. 밤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념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 더디 새라. 날이 새다라 그러잖아. 밤을 새우다, 지새우다라는 말 그대로라서 이거는 천천히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대로예요. 표현성의 특징 뭐 있을까요? 야, 하다못해 이것만 해도 하나 나한테 해줘야지. 비유적 시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유법. 비유적 시어 사용되고 있고 오리는 님, 나는 여울, 다른 여자는 소. 어기더니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서리법. 누군지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답이 정해진 상태로 원망의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법. 얼음 위에 뒷입자리 보아 님과 나 얼어 죽을 망정 반복되고 있죠.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연입경 여기더니 반복되고 있고요. 남산의 자를 보아 옥상을 베고 넣어 금수산 입을 안에 사양각시를 하나 넣어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뭐 찾은 거 없어요? 그거 뭘까요? 도화는 시름 없어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의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숭아꽃인데 무슨 사람도 아니고 시름, 웃고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법 있고요. 그리고 도화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와 화자, 대비. 그쵸.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동일 정서를 갖게 되면 뭐야? 감정이입이죠. 화자와 대비될 수도 있고 화자에게 특정 정서를 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화자와 대비되죠. 화자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복숭아꽃은 근심이 없어서 막 웃고 있어.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와 대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에다가 이제 찾아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고려가요인데 시조 형식과 유사한 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네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반복되는 건 다 빼주셔야 돼요. 반복되는 걸 뺀 상태로 3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음부 율격으로 읽을 수 있는 연이 어디일까요? 시조 형식과 유사한 연, 두 연 찾으면 돼요. 반복되는 건 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선 2연이죠.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서창을 여러하니 도하이 파라도다. 도하는 시름 없어 소춘풍 하나다. 소춘풍 하나다.
사원부 율격 지키고 있고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 구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은 시조 형태랑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네 식구체 향가 얘기할 때도 내신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야? 식구체 향가는 3단 구성이고 낙고 첫머리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시조 형식과 유사하다라는 게 서답형이라든가 서술형 혹은 객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처럼 연관관계가 있으면 그게 내용상의 연관관계든 아니면 형식상의 연관관계든 매우 중요하게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이연 말고 하나 더. 오연. 반복되는 거 빼면 남산에 자리보와 옥산을 베어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아누워 약든 가슴을 맞춥시다. 사원부 율격 취하고 있고요. 세 줄로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오연도 시조 형식과 유사합니다. 이연과 오연이 시조 형식과 유사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년부터 쭉 봤을 때 크게 연관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특징에다가 당대 유행했던 노래를 합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써주세요. 당대 유행하는 노래를 합성.